안녕하세요, 프롬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롬메이트 김동욱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랑 이케아를 가서 조명을 봤어요. 요즘 소위 말하는 펜던트 조명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쇼룸에서 보니까 너무 이쁜데 집에 막상 설치하자니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줄을 엄청 짧게 해야 집에 겨우 설치할 만한 이렇게 이쁜 조명을 설치를 못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이 조명과 층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신선한 주제인 것 같아요. 조명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집에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식탁에다가밖에 못 써요. 조명이 되게 이쁘지만 위아래 층고 확보나 천장고 확보가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거실에도 달고 싶고 안방에도 달고 싶고 하지만 이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가 되게 한정된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층고가 세팅이 돼서 이쁘고 멋있는 조명들을 설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해보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동님은 그 우리나라 층고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법적으로는 2.1m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평균적으로 2.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에서 제한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 2.1m,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 2.4m를 이제 리미트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2.4m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르꾸르비지에가 최초로 지은 아파트가 2.4m의 층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쭉 이어져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르꼬르비제가 아파트를 지었을 당시가 되게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사람들의 평균 신장도 되게 커졌고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면서 들어가야 되는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직도 그 층고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2.4m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인데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도 층 높이를 조금씩만 줄여도 한 층이 더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대수가 얼마인가. 세대수 하나만 더 뽑더라도 그 집값만큼이 늘어나다 보니까 몇 억, 혹은 요즘에 비싼 아파트 같은 건 몇십억 한 채 세대수를 확보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층고는 높아질 생각을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2.4m의 층고가 되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주택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복층형 오피스텔, 복층형 원룸 이런 것들이 많이 떴잖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이 층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뿐만 아니라 높이에서 주는 공간감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공간을 다양하게 꾸미는데 분명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규제적인 정보, 그리고 어떤 경제성에 대한 논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 것 같아요. 층고가 높으면 그 무조건 좋은가? 어떻죠? 이제 높이에서 오는 개방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층고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꼭 아니고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단편적인 예로 층고가 예를 들어 10m다 그러면 난방비는 2배, 3배로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로 접해지는 면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열에 대한 성능도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또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천장에 있는 조명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정한 선에서 이제 한 10cm, 20cm 정도는 규제상으로도 높아지면 그래도 개방감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복층 구조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한창 막 인기를 끌었어요. 여기서도 층고가 되게 재미난 이야기거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복층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건축법상에서는 다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높이에 대한 규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락방의 천장 형태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데, 평지붕일 경우에는 1.5m까지, 경사지붕 혹은 박공으로 된 이렇게 C자 형태 혹은 사선 형태의 지붕일 경우에 높이에 대한 가중평균을 보고 그 가중평균이 1.8m까지 높이 제한이 있어요. 같은 다락이더라도. 그래서 평지붕보다는 경사지붕으로 됐을 때 높이에 대한 이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층고가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것들, 밖으로 열릴 수 있는 창문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밖으로 탁 트인 어떤 정원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개방감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개방감이 층고에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되는 공간의 개념으로서도 되게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개방감을 찾으려고 층고에서 못 찾다 보니까 창문에서 많이 찾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거실이 큰 창은 거의 기본이잖아요. 개방감을 거기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밖으로 보이는 시선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프레임 없는 난간, 유리로만 된 난간들이 아파트에서 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통창의 난간도 이런 창살이 있는 난간이 아니라 정말 유리로만 돼서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그런 창문들이 유행하는 걸 보면은 그런 개방감에 대한 새로운 니즈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창문이 너무 크다 보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방감을 위해서 큰 창문, 높은 층고,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원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과 어떤 가성비,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어떤 구성원들을 위한 니즈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반영되는 것이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저희는 어쨌든 건축을 했고 그런 층고가 어느 정도로 세팅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개방감은 왜 마냥 창문이 커질 수 없는지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조금 알고 있잖아요. 건설사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잘 조율이 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황하게 층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원래 시작은 이케아 조명부터 나왔었죠. 아, 네, 맞아요. 그 쇼룸의 높이를 생각해서 그 조명을 봤을 때 이쁘잖아요. 그걸 보지 말고 그 본인 집 높이를 한번 재보세요. 아직은 스탠드 조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명이 이쁜 게 진짜 많지만 아무래도 공간에서 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조명과 관련된 층고, 그리고 아파트의 층고, 주택의 층고가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처럼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멋진 조명들도 언젠가는 우리 집에 달릴 수 있게끔 그런 삶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